기뢰선 국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빛나는 파고다와 고대 전통의 황금의 땅 미얀마는 현재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간의 아름다운 정경 너머에는 정치적 격변, 격렬한 저항, 그리고 세계가 외면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복잡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 유망했던 민주주의 국가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포화 속에 갇힌 이들의 삶은 실제로 어떠할까요? 동남아시아를 재편하고 있는 이 투쟁의 강인함과 가혹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이 다큐멘터리가 통찰력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우리가 이러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 혼란에 빠진 동남아시아 국가. 지도를 보며 왜 어떤 국가들은 세계적 긴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미얀마의 독특하면서도 위태로운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두 거인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전략적으로 끼어 있는 미얀마는 인도양과 활기찬 동남아시아 시장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옥, 티크, 천연가스가 풍부한 축복받은 땅으로 많은 이들이 차지하려 했던 전리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얀마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복잡한 과제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 135개가 넘는 공식 인정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문화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내전들로 인해 그늘져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접경 지역은 자치권을 위한 전쟁터였으며 중앙 권력의 철권 통치에 의해서만 겨우 유지되는 취약한 내부 평화를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매우 위태로운 변동성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양곤의 번화한 거리부터 북부의 외딴 험준한 산맥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의 불안정함은 대륙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군부 통치의 역사와 취약한 민주주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얀마가 현대사의 대부분을 군부의 그림자 아래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의 50년 동안 국가 군대인 타트마도는 절대 권력을 쥐고 국가를 세계로부터 고립시켰으며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이는 2010년대 초반에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흔히 민주화 개방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엄청난 희망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취약한 실험이었습니다. 군부는 결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회 의석의 25%를 보장받고 가장 강력한 부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을 초안했습니다. 그것은 규율 있는 민주주의였으며 민간 지도자들과 수세대 동안 통치해온 장군들 사이에 위태로운 권력 분점 합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천루가 솟아오르고 인터넷 접속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마찰은 비등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정부는 더 많은 자유를 요구했고 군부는 자신들의 지위와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결국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일단 얻어지더라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군부 과거의 유령이 여전히 권력의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2021년 쿠데타, 불이 꺼진 밤.
인터넷은 끊기고 지도자들은 사라졌으며 장갑차가 동네를 순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2021 년 2월 1일 아침 미얀마 국민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려던 찰나 군부는 전격적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최근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새벽 급습을 통해 아웅산 수치 고문과 다른 고위 관리들을 구금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10년의 진보는 무너졌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분석가들은 민간 정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장군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은 단순히 정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유의 맛을 보며 자라난 한 세대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고립된 미얀마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디지털로 연결된 사회였습니다. 군부가 운영하는 TV 채널에서 새로운 군사 정권의 모습이 방송되자 도시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거대한 전국적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세계는 충격 속에 지켜보았지만 현장의 시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정신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국민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 중 하나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전국적인 항해 시위와 민중의 저항. 디지털 세대가 전통적인 독재 정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쿠데타 발생 불과 며칠 만에 거리에서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용기만큼이나 창의적인 저항의 물결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의사, 엔지니어, 공무원들이 업무를 거부하여 군부의 통치 능력을 마비시킨 시민불복종 운동 시 DM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밤 8시 냄비와 팬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전통의식이 거대한 저항의 함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때는 Z세대, 활동가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유머, 무도 회복, 그리고 영어로 쓰인 기발한 시위 팻말을 이용해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군부가 물대포에서 실탄으로 대응을 바꾸자 분위기는 엄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위대들이 저격수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 합판 방패와 소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손가락 경례는 그들 투쟁의 보편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행진이 잔혹한 무력에 부딪히자 국민들은 가슴 아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고조되는 폭력, 탄압에서 내전으로. 몇 달이 지나면서 세계는 탄압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치명적인 무언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공포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끈질긴 저항에 좌절한 군부는 초토화 작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심부의 마을 전체가 불타버리고 집과 학교, 곡창지대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를 청소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군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중화기와 공습을 가한 것은 국지적인 불안을 본격적인 내전으로 바꾼 끔찍한 격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위로 드론이나 전투기가 나타나는 공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가인과 마구의 지역의 수천 가구에게 이것은 이제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군부는 이러한 행동을 대테러 작전이라고 정당화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임의적인 체포와 초법적 살인의 흔적을 기록해 왔습니다. 폭력은 도시 중심부에서 깊은 정글과 농촌 평원으로 옮겨갔고 어디에나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모호해졌으며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국가적 정신에 남은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평화로운 해결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저항군의 부상, PDF.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우리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끕니다. 바로 국민방위군, People's Defense Force, 즉 PDF의 탄생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산속에서 무기를 든 젊은 학생들, 시인들, 그리고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과서와 노트북을 소총과 맞바꾸었고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와 싸워온 베테랑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동맹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바마르족 다수와 소수민족이 공동의 적에 맞서 당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부대가 어떻게 정규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PDF는 호송대 매복, 보급로 차단, 군 관련 기반 시설 타격 등 전형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합니다. 그들에게는 타트마도와 같은 전투기나 탱크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군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마을에서 침묵하는 지지자들이 음식과 정보,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이 자생적인 저항은 군의 자원을 한계점까지 몰아붙였으며 탱크로 도시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은 그림자의 조각보가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가 전투의 열기 속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제 불능 지역들. 정부가 영토의 절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 한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미얀마의 행정 통제 지도를 본다면 여러분은 파편화된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군사 정권이 주요 도시의 콘크리트 정글을 긴장 속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광활한 농촌 지역은 정권의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자치 지역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기풍부한 카친주의 산맥부터 태국 미얀마 국경의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이곳들은 해방구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 밖 지역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주와 스테이트. 와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인 법과 학교, 심지어 일부 국가 군대에 필적하는 상비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 년 쿠데타 이후 이러한 소수민족 통제 지역은 활동가들과 탈영병들에게 중요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촌 심장부로 권력을 투사하지 못하는 군부의 무능함은 미얀마가 실패한 국가 상태로 표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군부가 할 수 없는 보건,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병행 행정기구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조각으로 나뉜 국가이며 수도의 권위가 정글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추는 주권의 조각보와 같습니다.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정치적 지도와 PDF, 국민방위군, 소총의 굉음 너머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인간적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 중 하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2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몬순 폭우 속에서 비닐 텐트에 사는 가족들, 수년 동안 교실 안을 보지 못한 아이들, 공습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는 노인들입니다. 황금의 땅은 이제 실향민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답은 사회 안전망의 완전한 붕괴에 있습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항 운동에 동참하면서 병원은 비었고 클리닉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치료 가능한 질병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은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유엔은 수백만 명이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종종 교전 중에 갇히거나 활발한 교전 지역에서 물과 식량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것은 분쟁에 보이지 않는 측면입니다.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생존 투쟁이며 그곳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가까운 역경에 맞선 매일의 승리입니다. 경제 붕괴와 생존을 위한 투쟁. 화폐 가치가 인쇄된 종이보다도 낮아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식량을 구할까요? 이것은 수백만 명의 미얀마 시민들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쿠데타 이전 미얀마는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중 하나였으나 오늘날 그 발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국가화폐인 짜키아트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식용유와 연료 같은 생필품 가격은 3배나 폭등했습니다. 양곤의 평범한 가정에 중산층의 꿈은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왜 경제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이는 국제적 제재, 토탈과 텔레노르 같은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철수,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극심한 혼란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거리에서 갑오를 팔거나 위험하고 규제되지 않은 일에 뛰어드는 비공식 경제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가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인접 국가로 탈출하면서 대규모 두뇌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는 단순히 위축되는 것을 넘어 생존주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으며 한때 번영을 누렸던 세대는 다시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및 정보 통제. 정보화 시대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군부의 대답은 간단하고 잔인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꺼버리려 한 것입니다. 쿠데타 초기부터 미얀마의 디지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인터넷 차단은 일상이 되었고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사실상 인터넷 그 자체였던 페이스북 같은 인기 플랫폼은 차단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군부는 공습 장면을 담은 스마트폰 영상 하나가 그 어떤 공식 방송보다 빠르게 수백만 명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은 디지털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얀마에서 언론인으로 산다는 것은 등에 표적을 달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룸이 습격당하고 카메라가 박살났으며 수십 명의 기자가 악명 높은 인쇄인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진실에 맞서기 위해 군부는 국영방송을 이용해 평화와 안정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회복력은 놀랍습니다. 시민 기자들은 VPN과 암호화된 앱을 사용하여 현장의 실상을 계속해서 유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널리 퍼진 사진 한 장은 총알만큼 강력하며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휴대전화를 가진 모든 시민에게 위험한 24시간 임무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역할, 침묵과 한계.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미얀마의 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던지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국제적인 비난과 유엔에서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은 상징적인 제스처와 답답한 마비 상태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군부 지도자들과 그들의 보석 채굴 제국에 표적 제재를 가했지만 무기의 유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인 이웃 나라들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군부에 외교적 보호막과 군사 장비를 계속 제공하는 지정학적 교착 상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국제사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현실은 지역 정치의 복잡한 게임입니다. 아세안과 같은 기구들이 평화를 위한 5개항 합의를 이행하려 노력했지만 군부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이를 대체로 무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 국민들은 깊은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유엔이 움직일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신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 팻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다른 국제적 갈등으로 옮겨가면서 미얀마는 잊혀진 전쟁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비극은 세계가 외교와 불간섭을 논하는 동안 현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국제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미얀마의 미래, 명확한 출구는 없다. 그렇다면 미얀마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지평선을 바라볼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기로 인해 시야는 흐릿합니다. 우리는 소모적인 소모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저항군은 국민들의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착 상태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나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세대적 트라우마로 인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황금의 땅은 이제 조각난 영토들의 누더기가 되었고 통일된 민주국가의 꿈은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때 라이벌이었으나 이제는 전우가 된 소수 민족들 사이에 전례 없는 단결에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는 공포 속에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공유된 희생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너진 사회의 완전한 재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폭력적인 과거의 메아리와 여전히 필사적으로 써내려가려 노력하는 미래 사이에 갇힌 채 불안한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미얀마의 이야기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끈질긴 갈망, 즉 가장 어두운 밤조차 완전히 끌 수 없는 불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정을 마무리하며 미얀마가 단순한 헤드라인 그 이상임은 분명합니다. 그곳은 국민들의 정신이 쉐다곤 파고다의 금빛처럼 밝게 빛나는 거대한 용기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적 꿈이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시민들은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이야기는 존엄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갈망을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도 진실의 빛은 완전히 꺼질 수 없습니다. 황금의 땅을 떠나며 우리는 외면하지 맙시다. 국민들의 회복력은 인간 마음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진정한 영혼을 이해하고 싶다면 미얀마의 저항적이고 아름다운 심장을 바라보십시오.